자, 오늘 한 발은 좀 지루한 얘기일 수도 있고 어려운 외계어일 수도 있습니다. 이 IT로 들어가면은 용어들이 다 어려워요, 사실은. 저도 오랫동안 봤지만 아직도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는데 저희 이제 아나운서실에 후배가 DDR5가 뭔지 압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DDR4 다음이 DDR5다. 정확한 얘기죠. 네. 정확한 얘기입니다. 자, DDR이라는 게 이제 용어도 어렵지만 뭐 영어로 하면 Dual Data Rate, 뭐 SSD에 사용되는 DRAM. 자, 근데 이제 HBM이라고 하는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근데 요즘 워낙 각광을 받고 잘은 몰라도 이제 한 번씩은 검색을 해보셨을 수도 있겠죠. 그럼 뭐 용어 정리는 이제 2GB DRAM을 12단으로 적층해서 1024개의 구멍을 뚫어가지고 전극을 연결하는. 그래서 이제 처리 속도를 좀 빨리 하는. 그러니까 GPU라고 하는 그래픽 카드 옆에 붙어 있는 그런 보조적인 메모리입니다. GDDR 메모리 이외에 HBM 메모리가 이제 쓰이는데 GDDR 메모리는 12개 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HBM 메모리는 4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효용성이 좋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이 그래픽 카드를 제조할 때 HBM 메모리 수요를 같이 수반하는 게 이슈가 되고 그걸 잘하는 데가 이제 SK 하이닉스가 현재는 선두권이고 삼성전자가 이제 바짝 추격을 해서 그 시장 커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고 관련 기업들 찾기가 지금 뭐 시장에서는 상당히 혈안인데 다 올랐어요. 이미 주가가. 그래서 뭐 HBM 관련주라고 이제 정리된 내용들이 뭐 간혹 돌아다니긴 하는데 이게 HBM 메모리를 생산하는 과정이 TSV 공정, 뭐 실리콘 관통 전극, 뭐 영어로 하면은 이제 스로우 실리콘 비아 이렇게 뭐 홀 차근하게 뚫는다는 얘기인데, 막 그런 장비 회사들이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건 제우스하고 테스가 있습니다. 있다고 합니다. 네. 저도 뭐 그냥 공부하다가 이렇게 하는데 어제 읽다가 잠들었어 사실은 리포트 읽다가 하도 뭐 방대한 양이어서 글 써놓고 잠들었는데. 자, TSV 공정이 있고, 이제 백그라인딩, 뭐, 뒷면을 간다고 얘기하는데, 백그라인딩, 본딩, 붙이는 거죠, 글자 그대로. TC 본더, 이게 이제 열 압착 본딩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다리미질입니다, 다리미질. 뭐, 셔츠 다리미질 할 때 꾹 눌러가지고 열을 하면은 이게 펴지고 붙고 하는 거죠. 그거 잘하는 회사는 이제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주가는 이미 뭐 많이 저세상으로 하늘나라에 있는 뭐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돼 있고, 검사 장비 뭐 인텍 플러스, femtron 주가 다 올라 있죠. 패키징 장비 이오테크닉스, 뭐 대덕전자, 심텍, 덕산하이메탈. 덕산하이메탈은 어제 김면 매저가 또 한번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프로텍도 얘기했고, 레이저. 제가 보시는 기업들은 기업 주가 보시면 다 올랐어요, 다. 유일하게 지금 테스만 안 올랐는데 회사가 하자가 있나? 뭐 뒤져보니까 하자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냥 무겁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저쪽 시장이 워낙 크다라면은 뭐 저기도 순서대로 오겠죠. 네. 사실 테스는 위치를 보고 이거 왜 안 올랐지 얘는 이렇게 돼서 고른 겁니다. 별 내용이 없어요. 자, 이게 증착 장비인데 뭐 PECVD라고 하는 케미컬 바이퍼 디스포징인가? 뭐 하여튼 이따 치고 영어로 자꾸 들어가려면 어려우니까. 자, 가봅시다. 우리 아시는 두 분의 뭐 지혜와 해안을 첨부해야 되니까. 자, 별거 없는 게 아니고요. 방금 앵커님이 정리해놓은 저 화면만 그냥 우리 시청자분들이 찍어 놓으시면은 뭐 7월 한 달 그냥 너끈히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아니 이미 주가가 다 올랐어요. 오른 종목들이 또 약간 조정이 들어오거나 또 결국 주식은 타이밍 아닙니까? 그렇죠. 종목들을 리스트업 해놓고 빠졌을 때 사놓고 또 올라가면 수익 실현하고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공정별로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부각되는 HBM3 이제 관련 수혜주들을 다
다 정리를 좀 해줬기 때문에 뭐 네. 이게 거의 처음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네. 뭐 말씀을 좀 드려도 될 것 같고 아유. 조금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제 테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요즘에 이제 장비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그냥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증착 장비 특히 이제 LPCVD 장비라든지 PCVD 장비 이런 거 이제 만드는 기업들이 네. 테스라든지 뭐 유진테크라든지 이런 기업들 그 다음에 PSK 홀딩스 말고 그냥 PSK PR 스트립 장비 만드는 그런 PSK 같은 이런 기업들이 잘 안 움직여요. 왜 그러냐면 AI라는 또 새로운 테마가 형성되다 보니까 사실은 HBM이라는 게 여러분들 갑자기 AI 뭐 이게 반도체 초거대 AI가 생기고 나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예전부터 HBM을 계속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세대를 거치면서 HBM2 뭐 3까지 이제 온 건데 요즘에 이제 말씀해줬던 것처럼 그 하이브리드 패키징 이제 어찌 보면 로직 반도체하고 메모리 반도체들을 같이 이제 결합시켜 가지고 패키징하는 거 그게 이제 주요 좀 트렌드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훨씬 이제 개수가 좀 작잖아요. 네. 4개만 이제 같이 이제 쓰면 되니까 속도라든지 그리고 데이터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HBM이 이제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메모리 반도체 만들 때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게 세정 장비, TC 본더 뭐 다 쓰던 것들인데 네. 이게 이제 HBM3 이슈와 함께 이제 좀 부각되는 새로운 종목들이 계속해서 이제 좀 시장에서 좀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전통적인 측면에서 결국은 이 HBM3 시장이 이제 더 커지면 커질수록 테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더 좀 주목을 좀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 움직이는 게 이제 좀 무거워서 그렇지 또 기관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세가 또 들어오기 시작하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아직은 안 움직였지만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충분히 공략을 좀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따지고 보면 뭐 메모리 반도체 전후 공정 관련된 기업들 중에 HBM 관련되지 않은 종목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뭐 전공정, 후공정 뭐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고 네.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구멍을 원래부터 조금 많이 뚫어야 된다는 네네. 거. 네. 1024개라고 하니까 네. 뭐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구멍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아홀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원자까지는 아니. 하여튼 엄청나게 작은 네. 미세한 구멍. 아마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이제 재야될 정도의 그게, 미세한 예. 이제 구멍을 뚫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2GB짜리 D램 메모리를 12단으로 적층했는데 그걸 뒤로 빼면은 이제 뭐 뉴스에 가끔 보시면 화면에 이제 반도체 칩 뭐하고 보통 얘기 많이 하는 게 PR 스트립이죠. 네. 물 한 방울 같은 뭔가 탁 떨어져갖고 그렇죠. 회전 확 하면 확 쫙 하면. 퍼지는 거. 그렇죠. 그게 이제 포토레지스트라고 하는 감광액이고 그다음 많은 자료 화면이 위에서 이제 이송하는 것들 반도체 공장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렇게 그 약간 그 이 실 이렇게 하듯이 막 와이어를 빨거든요. 그렇죠. 본딩 와이어 같은 건데 그거를 12층 적층한 다음에 뺄 수가 없으니까 그냥 구멍을 뚫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너무 들어갔어. 통과를 시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기업들이 조금 더 이제 강하게 부각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적층을 하더라도 최대한 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뒤에 있는 걸 깎아내는 것도 중요하고 굉장히 붙이는 것도 중요한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딩이라든지 깎는 거 이런 게 이제 좀 중요해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깎는 공정에 들어가는 이제 불순물들을 세정해야 되기 때문에 세정 장비 이제 중요해지고 그리고 이제 가장 좀 중요한 게 이제 패키징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딱딱 들어맞는 종목들 쭉 나열을 해보면 아까 이제 리스트업 해주신 그런 종목들이 싹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뭐 HBM3 제가 이제 총정리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고 최근에 이제 가장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뭐 하이브리드 본딩 그다음에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실 뭐 이런 용어들을 뭐 실제 현업에서 이제 많이들 좀 쓰고 있긴 하겠지만 전부 2.5D 심지어 요즘에는 이제 3D 이제 패키지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이브리드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지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후공정 고도화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삼성이 지금 현재 이제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면 GPU 수주를 많이 못 하고 있는 건 패키징 단에서 이제 TSMC에 좀 많이 좀 뒤처지고 있다. 그래서 네. 앞서 제가 이제 파운드리 포럼 한 것도 말씀 좀 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이제 후공정 쪽에도 상당히 좀 공을 많이 좀 들이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많은 이제 후공정 소위 말해서 우리가 외주 후공정 OSAT 기업들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까지는 후공정이 별로 안 중요하고 효율이 떨어지니까 밖으로 다 빼가지고 한미 반도체, 하나 마이크론 뭐 이런 기업들이 다 했었던 건데 이제 정말 이 패키징이 어찌 보면 수주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기술력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워낙 좀 중요해져가지고 이제 다 내재화를 하려고 하거든요, 삼성전자도.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가 이제 투자가 좀 늘어나면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장비단의 종목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이제 한미 반도체 이제 삼성전자하고는 이제 거의 뭐 관계가 없이
독주를 지금 잘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그리고 네. 삼성 쪽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이 요즘에 또 넷패스 아크 이런 기업들이 좀 올라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후공정에 대한 이제 투자가 늘어날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좀 붙여드리는 종목으로 그냥 후공정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한미반도체하고 하나마이크론이니까 주가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 뭐 어쨌든 요 대장주들이 계속 가야 다른 종목들 테스도 올라갈 거고 지금 좀 중소형주들도 다 올라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붙여드리는 종목으로는 좀 뻔하긴 합니다만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제가 잠시 후에 20% 종목으로 또 반도체를 갖고 왔기 때문에 일단 끼워 넣는 종목은 좀 뻔한 종목 한미반도체랑 하나마이크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민 매니저의 이제 확장성이었고 이호근 매니저의 생각도 알아볼까요? 네, 제가 이제 그 HBM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가 그래서 이제 보니까 2018년부터 HBM 얘기가 계속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중요한 거는 이 종목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유망한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뭐 이런 걸로 굉장히 화려하게 써놨는데 차세대 메모리다 뭐. 예. 근데 이제 그때 그러고 나서 지금 한 5년 지나니까 이제 막 그렇죠.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는 이제 이전부터 좀 됐던 건데 이게 이제 그 어느 시점에서 이제 이게 팍 하고 이제 이게 나오느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때문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챗GPT 나오면서 그렇죠. 이게 이제 결국 HBM의 그 어떤 그 중요성 뭐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HBM은 뭐냐면 이제 GPU 비메모리에 이제 직접 연결해서 어떤 이 기능을 좀 더 이제 개선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뭐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쫙 그 지금 HBM 관련주들은 쫙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리스트. 네. 그러니까 이미 HBM이라는 요리는 이미 재료는 다 갖다 놨어요. 이거를 어떻게 요리하느냐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매매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요리를 하면 좀 더 맛있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맛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요리하는 사람의 어떤 좀 기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이쪽에서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하게 보는 공종은 TSV, TSV. 네, TSV 쪽의 공정을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크링 장비 쪽에서는 제우스, 그다음에 CBD 쪽에서는 이제 테스, 그다음에 이제 레이저 다이싱 쪽에서는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이제 요즘 가장 핫한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제 그 시장에서 중심이 뭐 용어도 어려요. 뭐 스텔스 네. 다이싱도 있고 뭐 리플로어 얘기 용어 설명하는데 하루 종일 걸리겠네. 그래서 백그라인딩, 그냥 본딩. 간단하게 가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종목들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그 ISC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그 엔비디아 향 이제 매출이 나올 것이다. 뭐 이러면서 어제 또 올랐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이수페타시스가 많이 올랐어요. 예, 그 아무래도 엔비디아 향 매출 때문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뭐 ISC도 오늘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오늘 이제 종목으로 어떤 종목을 준비해 봤냐면 칩스 앤 미디어. 이거 많이 올랐는데 어제 제가 이제 이걸 차트 설명을 좀 드렸죠. 이 세 개의 국면이 있는데 더 갈 거라고 강조를 많이 해줬잖아요. 근데 실적이 더 갔어요. 어제 이제 올랐더라고요. 이걸 왜 주목하냐면 이제 이번 상승은 좀 급등하는 상승이에요. 그래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걸 뭐 이거 사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고 그냥 공부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가는지 한번 요거는 이제 지금은 이제 사기는 너무 늦었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흐름에서 좀 상당히 갈 것 같은데 이 회사를 지금 보는 거는 NPU 신경망 처리 장치인데 이게 이제 9월 달에 출시 프로모션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 얘기로는 뭐 GPU의 그 10배 빠른 연산 속도, 그 다음에 5분의 1인 전력 수준. 뭔가 얘기 들어보면 뭐 굉장히 화려합니다. 근데 이제 이 결과물은 결국은 이제 9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그 9월까지는 이 종목이 왜냐하면 이제 어떤 이제 확실한 결과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이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요거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뭐
산다는 개념보다는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는 게 중요할 것 느낌은 같고. 바이오처럼 가는 것 같은데. 요즘에 뭐, IT 종목들이 진짜 다 그렇게 그렇게 가요. 움직여요. 네. 임상 이상. 바이오 종목들 움직이는 것처럼. 임상 2회 이상 네. 지금 들여서 뭐 네. 9월에 그래서 근데 임상은 아니고. 이 종목에 근데 또 이제 그 매력적인 거는 시총이 좀 작아요. 3,500억 정도? 뭐 이 정도로 해서 지금 뭐 이스페타시스가 지금 시총이 뭐 한 2조? 2조. 이렇게 돼 버리니까 뭐 한미반도체는 3조. 뭐 그렇다고 이게 뭐 그렇게 갑자기 가는 건 아니지만 좀 한 5천억 미만이니까 그래도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한번 공부 차원에서 한번 요 칩셋 미디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 발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